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월드컵 또 4경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회 들어가기 전에 막 고배당이 보기 좋은 대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 현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은 일본이랑 네덜란드가 1대1로 비기고 있거든요. 그전 경기는 독일이 7대1로 크게 학살을 해가지고 이번 대회가 이제 헨승은 3번 정도 나왔고 햄무 2번, 무승부 3번, 호주의 역배 1번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역배는 많지 않습니다만 고배당 비율이 그래도 한 3번 중에 2번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뭐 퀴라소 대 독일 이런 전력차가 크게 나는 부분은 확실한 마헨이나 이런 것들도 뭐 볼만한 대회이지 싶기는 하네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예정이고 자, 오늘 첫 경기는 스페인 대 카보베르데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뭐 스페인의 낙승이 예상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게 스페인이 아쉬운 게 지금 3대회째 광탈 중입니다. 16강을 가더라도 승부차기에서 2번이나 깨졌고요. 2014년 대회 때는 그냥 아예 조별리그 광탈이었었죠. 수비가 엄청 안 좋았던.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유로도 그냥 무난하게 우승도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스페인 전력은 아주 뭐 훌륭한 편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냥 뭐 부동의 1위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얘네들의 뭐 전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상하게 월드컵에서만 좀 힘을 못 써왔다. 그래도 이번 대회 뭐 조별리그는 48강으로 이렇게 막 카보베르데 같이 처음 올라온 애들도 만나곤 하니까 당연하게도 뭐 스페인 같은 팀들이 좀 탄력을 받을 만한 것 같은데 일단 예상 라인업에는 저는 일단 오야르사발을 톱에 놨어요. 지난 시즌 뭐 폼도 회복했고 국대에서도 종종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아쉬운 거는 페르민이나 가비 이런 애들이 뭐 부상 상태라든지 중원은 그냥 뭐 이름값만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스페인의 근간이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단순하게 스페인은 여기 맨 아래쪽에 있는 지금 최근 30경기째 A매치 30경기째 90분 이내로는 패배가 없습니다. 자, 최근 스페인의 A매치들 월드컵 앞둔 친선전은 뭐 무승부도 종종 있긴 했었고요. 월드컵에서는 일찍 5승으로 확정을 지은 다음에 터키와의 경기는 조금 이제 라인업에 힘을 뺐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네이션스 리그 토너먼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결승에서 승부차기로 포르투갈한테 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뭐 네이션스 리그나 유로 본선 조별리그 친선전들 이 중에 이제 콜롬비아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게 중립구장이었었거든요. 이 당시에 콜롬비아도 A매치 막 30경기 가까이 무패행진 달리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때 한번 진 게 끝인데 이것도 친선전이었습니다. 이때는 또 뭐 호셀로라든지 다니 비비안, 모레노, 뭐 수비맨디, 그리말도 평소에 안 쓰던 애들 많이 써본 거라서 저는 사실 좀 안 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 전에도 꽤나 이렇게 좋은 구간이 또 있었다. 7승 1무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유로 예선에서 스코틀랜드 원정 졌던 거 이게 저는 좀 유의미한 패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무튼 오랫동안 지금 스페인이 지지 않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상대인 카보베르데는 얘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올라왔는데 저도 뭐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같은 조에 카메룬이 있었는데 카메룬을 이제 2위 그룹 간 진출으로 내려보내고 얘네들이 조 1등을 했었어요. 7승 2무 1패였는데 특히나 홈에서의 무패와 무실점 이게 가장 컸다고 합니다. 홈에서는 4승 1무 6득점 무실점이었습니다. 얘네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섬나라로 알고 있는데 인구도 뭐 50만 밖에 안 되고 좀 그런 먼 원정거리 환경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만큼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이중국적인 선수들을 대거 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이런 강력한 수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진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쉬운 건 이제 비아레알에서 뛰었던 로간 코스타라는 친구가 십자인대 부상 당해가지고 제대로 된 리그 경기를 뛴 적이 없다. 훌륭한 수비 바탕이 되는 이런 선수인데 이 친구의 상태가 정상일지 모른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작용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스페인한테는 크게 고전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제가 분석하고 있는 현재는 배트맨에 이게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아마 배당상 2만이나 뭐 3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 언더보드 3.5 아니면 4.5일 텐데 저는 걱정스러운 건 그냥 스페인이 뭔가 학살력이 다른 팀에 비해서는 조금 별로다. 예전에 막 조지아 같은 팀들 뭐 7대 0으로 학살하고 이런 적도 있었지만은 평소에 스페인은 생각보다 막 5대 0 이런 게임이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당연하게도 카보베르데와의 전력은 클 테고 전력 차이는 클 테고 그건 알겠지만 스페인이 뭐 얼마나 학살할지는 잘 모르겠네. 카보베르데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수비력이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이번 대회 쭉 보이는 버티기를 하는 팀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 경기에 한번 스페인의 첫 골 타이밍에 달려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어제 스위스는 10분 만에 득점을 한 다음에 1대1로 이거를 결국 비겨버렸고요. 추가골을 못 넣어서. 독일도 10분 만에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동점골을 먹혔지만은 바로 전반전에 3대1로 전반 마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사각이 보이는 게임마다 막 전반 마인 같은 거를 좀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전반 마인이 그래도 배당이 한 1.7나 1.8 이상 나온다면은 나름대로 볼만은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도 되게 좀 과도하게 라인을 많이 높이고 지배적인 축구를 하느라 역습에 조금 노출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번 대회 뭐 카타르나 퀴라소 이런 애들까지 강팀 상대로 득점을 하곤 하니까 변수가 참 있을 만은 한데 일단은 저는 스페인은 마음 놓고 정배를 봐도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했다시피 뭐 2만 같은 거 볼 것 같고 4.5면은 언더 생각도 조금 드는데 3.5면은 잘 모르겠고요. 전반 마인 같은 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보베르데 이런 강점인 수비의 핵심이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것과 스페인의 A매치 거의 뭐 30경기 따지고 보면은 좀 더 긴 기간 동안 지금 무패 행진 중이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은 벨기에 대 이집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벨기에는 힘이 많이 빠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지 좀 오래됐어. 지난 대회도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봤거든요. 2018년 대회가 딱 되게 정점이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황금 세대는 끝났다. 그 그림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 그림자에 해당하는 선수가 여기 있는 뭐 더브라이너라든지 틸레망스, 루카쿠 뭐 이런 애들이겠죠. 대신 아직까지도 도쿠 같은 크랙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얘기가 다른 거기도 하고 저는 여기다 샤를 데케텔라우를 넣긴 했는데 루카쿠가 올 시즌 나폴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뛰지 못했어요. 실전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고 물론 루카쿠가 벨기에 역사상 뭐 최다 득점다에다가 뭐 그런 건 있지만은 CDK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힘이 많이 빠집니다. 얘네들 네이션스 리그에서 막 이탈리아나 프랑스한테 많이 밀린 것도 중원과 수비에서 차이가 되게 컸기 때문인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벨기에가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번 예선에서도 마케도니아랑 2번 다 비겼고 카자흐스탄이랑도 한번 비기기도 했었습니다. 그 전에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막 이스라엘랑까지 지고 했으니까 저는 벨기에가 만약에 다른 조였다. 그랬으면은 되게 위험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은 이 조가 되게 좀 쉬운 조거든요. 오늘 만나는 이집트가 가장 어려운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살라 보육이고 뭐 마르무시도 있고요. 그 외 선수들은 뭐 저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지만은 여태까지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최다 우승을 했었고 뭐 이번 대회는 조금 별로였지만은 아무래도 그것도 살라의 폼과도 뭐 무관하지 않을 거고 여지껏 제가 알기로 이집트는 되게 언더팀의 성향이 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아네컵은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이션스컵에서는 이제 3백 같은 거 많이 쓰다가 이제는 4백을 좀 혼용을 하고 있다. 대회도 4-2-3-1로 나설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공격진 마르무시나 살라, 트레제기 이런 애들 말고는 대부분은 좀 이제 뭐 자국 리그 소속이 많다든지 어쨌든 이집트는 저는 되게 그냥 언더팀의 색깔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보니까 뭐 그런 인상이 강하진 않더라고요. 살라 시절에 월드컵을 한번 나오긴 했었을 텐데 3패 탈락이었나? 무튼 여기 조가 그냥 워낙에 쉬워가지고 남은 애들이 이란이랑 뉴질랜드예요. 그러니까 체급상으로는 벨기에 외에는 좀 고만고만한 느낌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쳐도 다른 데랑 비교하면 되게 좀 낮은 전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난 벨기에가 그냥 무난하게 진출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들의 최근 폼이나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주 뭐 낙관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마인드입니다. 얘네들이 뭔가 막 약팀을 학살하는 능력 그런 것들은 아직도 살아있긴 한데 그거는 정말 규격 외의 약팀이었을 경우고 월드컵에 나오는 정도의 레벨팀이라면은 비빌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비빌 만한 스타일이 또 이집트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역시나 고배당 햇무나 무승부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벨기에 생각하면 무승부도 아주 배제는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뭐 도쿠라든지 트로사르, 뭐 루케바키오, 루카쿠 이런 뭐 공격수들이 박스 안에서 얼마나 이런 좀 천재적인 모먼트를 보일 거냐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쉽지 않을 거라는 방향으로 언더라든지 벨기에가 아마 정배겠죠. 햇무나 무승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대 우루과이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대회 때 아르헨티나한테 기적의 승리를 거뒀었죠. 그래가지고 막 르나르 감독이 엄청 떴었는데 이번에는 결별을 했다고 합니다. 월드컵 얼마 남지 않고 4월달에 사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대회 때 많이 뛰었던 알브라이칸이나 알다우사리, 알오와이스 이런 애들이 아직까지도 뛴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중동팀 중에서는 좀 기술이 있지만 피지컬은 좀 후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선에서는 2차 예선에서 요르단한테 밀린 2위였었고 그래가지고 일본이랑 호주가 있는 조에 가버렸어요. 걔네한테도 밀려가지고 특히나 7득점 8실점으로 득점 생산력이 아주 별로였다. 그래도 원래 사우디는 이 아시아 예선에서는 공격력이 좀 더 보이는 팀이었는데 홈발이랑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고요. 4차 예선에서도 같은 조였던 인도네시아 또 이제 이라크 이런 애들이랑도 다 엄대엄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인도네시아는 이겼고 이라크랑은 비겼는데 다득점으로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우디의 전력이 저는 그렇게 막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대회 때도 아르헨티나 잡은 다음에 다른 팀들한테 2패해갖고 탈락했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뭐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여기는 뭐 압두라미드 정도? 얘 이제 로마에서 뛰고 아마 지금 프랑스의 랑스인가? 어쨌든 뭐 유럽에서 뛰는 라이트백 정도 하나 있다. 그 외 알브라이칸이나 알다우사 이런 애들이 조금 스타 플레이어인 정도고, 이외에는 뭐 크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많이는 없네요. 그리고 2018년 월드컵에서는 우루과이랑도 또 맞대결을 했었는데, 그때도 여기는 알 오아이스나 알 다우사리는 경기에 출전했었습니다. 카노도 아마 나중에 교체돼서 뛰었던 것 같고, 그때는 뭐 2018년이면 아직 수아레즈가 쌩쌩할 때이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수아레즈 결승골로 올라간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은 되게 좀 이제 빠른 축구를 선호를 한다. 강력한 압박, 빠른 공격, 역습 이런 걸 선호한다고 했는데, 딱 이제 우루과이의 이런 거친 플레이 스타일과는 참 맞는 감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루과이가 좀 이제 실속을 챙기지는 못했다. 지난 여러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코파라던가 이런 데서 사실 그렇게 막 잘하지 못했거든요. 나는 되게 우루과이 같은 팀이랑 찰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를 잘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공격진이 너무 약해졌다. 그전에는 막 수아레즈나 카바니, 심지어 막 스투아니 같은 애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뛰고 그랬는데, 누네스도 지금 망해가지고 중동 가 있죠. 펠리스트리도 메뉴 출신이지만 지금 망해가지고 아마 그리스에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격진이 많이 좀 부족하네요. 대신에 중원은 남미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물론 이제 우가르테가 성장세가 많이 좀 줄었고 뭐 그런 건 아쉽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남미에서는 상당히 뭐 좋은 축에 속하는 겁니다. 수비진 역시 좀 이제 세대 교체가 약간은 좀 될 만도 한데, 8년 전에 사우디랑 붙었을 때도 뛰었던 히메네스나 바렐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원래 바렐라 자리가 니탄 난데즈 같은 애들이 좀 있을 만도 한데 이번에는 아예 승선을 안 했더라고요. 나폴리에서 뛰는 올리베라, 바르샤의 아라우, 이렇게 수비진은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확실히 중원이나 수비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데 공격이 너무 아쉬워졌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남미 예선에서도 홈에서는 6승 2무 1패였는데 원정에서는 1승 5무 3패로 온도차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대신에 여태까지 이제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팀이나 아프리카 팀한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루과이가 아무래도 좀 더 우세할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제 사우디의 전력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얘네들이 8년 전에 맞붙었을 때나 지난 대회보다도 약화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지껏 보여준 내용들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루과이가 뭐 이제 뭐 코파라든지 이번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거기서 만났던 팀들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질 수준은 있는데, 거기서도 우루과이가 막 영 시원시원한 이런 경기력은 아니었거든요. 이번 남미에서도 혼발을 너무 크게 받았던 거, 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큰 차이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우루과이가 정배일 텐데, 이게 2햄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햄무나 2햄무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싶어요. 무승부보다는 그런 쪽이 가까울 것 같고, 저는 사우디가 득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2.5 기준의 언더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뭐 배당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이 뭐 한 1.5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고배당 방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우디가 위상이 좀 하락 중인데 우루과이도 어쨌든 별로기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 대 뉴질랜드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뭐 아시아나 오세아니아 쪽 TO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란은 여기 있는 것처럼 황금 세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선한 뭐 하지사피는 센츄리 클럽 선수고, 오랫동안 뛰었던 레자에이야, 뭐 자한바크시, 고도스, 타렘 이런 애들 다 1990년대 초반생들이죠. 전부 다 아마 이번 대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사르다르 아주문은 지난 대회 때도 그때 당시 이란에 또 엄청 이런 시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막 지지했다가 정부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그때는 케이로스 감독이 그냥 쌩까고선 대회에 참여시켰는데, 이번에는 이번 전쟁에서도 아랍에미리트 총리인가 누구랑 뭐 사진 찍은 걸 올린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눈밖에 났습니다. 아예 명단 제외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아주문은 이란의 슈퍼스타인데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이번에 뭐 예선에서는 그냥 우즈베키스탄 같은 팀 그냥 무난하게 잡고 막 올라오고, 3차 예선에서 또 우즈베키스탄이랑 같이 조였는데 그때 이제 뭐 카타르한테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어쨌든 7승 2무 1패로 무난하게 올라왔고요. 아시안컵에서는 일본을 잡은 적도 있었다. 그만큼 이란은 늘 아시아의 맹주를 이렇게 다투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세아니아 팀과는 최근에는 전적이 없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랑 아예 안 만났고 호주와의 마지막 대결도 97년이길래 딱히 뭔가 참조가 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란은 그냥 아시아에서도 뭐 거의 뭐 유럽급 피지컬을 자랑하는, 그게 제일 강점인데 뉴질랜드 같은 팀이랑 좀 상성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수단 대부분이 좀 나이가 많다는 거. 뭐 여기도 보면은 하지사피 대신에 뭐 모하마디 쓴다든지, 센터백 칼릴자데 대신에도 또 다른 애들 많이 쓴 거고, 레자이아 자리도 하루단위를 쓴 셈이죠. 자한바크시는 아직도 주전이고, 모헤비나 뭐 가야디 이런 애들도 대체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튼 여기 조 자체가
벨기에,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이 조금 처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뉴질랜드도 어쨌든 버티기는 될 것 같고 이란도 여태까지 월드컵에서 그런 면모들을 잘 보여줬죠. 아마 버티기, 피지컬 싸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수놓는 그런 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여기 보면 이제 크리스 우드 정도? 그 외에는 저도 뭐 거의 대부분 모르는 선수들인데 호주가 이제는 아시아로 튀어가 가면서 오세아니아에서 그냥 꿀 빨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다음으로 막 순위가 높은 팀들이 솔로몬 제도, 뉴칼레도니아 막 이런 애들이니까 그냥 거기서는 맨날 무난하게 막 7대0, 8대0 하더라고요. 오세아니아 티오로 확실히 먹고 있고 특히나 2010년 월드컵에서는 그때 아마 이탈리아랑 파라과이 아마 슬로베니아인가? 그렇게 조에서 이제 3무를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뛰었던 크리스 우드나 뭐 스미스 이런 애들이 지금도 이번에도 대표팀에 승선을 했대요. 당연하게도 우드가 에이스고 지금도. 그냥 단순하게 우드만 바라보는 공격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랑도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드만 바라보는 공격을 했었어요. EPL에서 69골이나 넣었는데 그중에 23골이 헤더였다. 리그 공중별 경합 1위를 먹은 적도 있다. 막 이런 것까지 있어서 그냥 뉴질랜드는 이렇게 피지컬을 살린 롱볼 전술, 수비 단단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란이랑 만난 적은 없는데 그나마 좀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물론 얘네들도 좀 스타일상 차이는 있겠지만은 오만이나 사우디, 바레인 이런 중동 국가의 상대 전적이 대부분 좀 앞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기분이 나쁜 자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튼 여기에 있는 이 G조 내에서의 1위 확률이나 16강 진출 가능성 이런 것들만 봐도 확연하게 이 조에서는 최약체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승부도 이란이 정배이긴 할 텐데 저는 만약에 이란이 벨기에 대 이집트에서 벨기에 정도의 배당이다? 저는 그러면 뉴질랜드에 프렘 볼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주겠죠. 그나마 이란을 한 1.8배, 9배 정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해도 이란이 편한 선택지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햄무보다도 그냥 오히려 무승부나 뉴질랜드의 프렌을 좀 더 보고 싶은? 그만큼 이란이 갑자기 이제 뭐 아즈문이 낙마하기도 하고 노장들을 많이 빼는 이런 변화들도 급격하게 한 편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뉴질랜드의 버티기가 이런 월드컵 같은 대회에서는 통할만 하다. 그렇게 보면서 가장 먼저 중시할 거는 언더 같은데 아마 언더의 배당이 좀 적을 것 같고요. 무승부나 뉴질랜드의 프렌 이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프렌 배당이 설마하니 막 2배가 넘는다? 그러면 그게 메인일 것 같긴 한데 아마 아닐 것 같아서 무승부를 우선시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4경기 정도 살펴봤고요. 저는 뭐 단순히 제 감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지식들이라든지 뭐 자료들을 다 추합해 보면서 어떻게든 정보 전달을 좀 더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석 방송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메이저리그, MLB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뭐 저도 이것저것 이용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이저리그도 분석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월드컵 분석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